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공지능 역사와 현재, 인공지능의 주요 사건. 그러니까 한 분야를 새롭게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인공지능 최초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 중반, 이때가 AI 탄생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튜링, 앨런 튜링, 여러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있죠. 거기 나온 튜링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 기계, 이거 진흥해가지고 1950년대 이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트 마우스 해가지고 1956년 이때 이제 기계지능, 인공 뉴럴넷에 대한 인공신경망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있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까지 인공지능이 융성을 했습니다. 리스퍼, 그다음에 민스키 하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러니까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이때가 인공지능의 융성기다. 마치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결과물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론에 대한 복잡성, 이게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농담으로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달을 정복하겠다. 그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을 좀 못마땅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심지어는 좀 사기꾼 취급도 없지 않아 받았죠. 말로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7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80년 중반까지 이때 전문가 시스템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인공지능이 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보면 마이싱크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저는 아닙니다. 마이싱은 뭔가 하면 흔히 말하는 의사이죠. 내과 의사.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그 환자가 증상이 있다. 증상이 이렇게 쭉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콧물이 나고 열도 나고 쭉 했다 이거죠.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은 감기구나 이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도가 38도 넘어가고, 열도, 기침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통도 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자,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게 그 당시에 마이신이었습니다. 마이신. 그럼 이걸 진단하려면 어디에 됩니까? 의사, 흔히 말하는 내과 의사나 이 의사들의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저장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뭡니까? 정상을 이렇게 쭉 입력하면 결과로 이 사람은 감기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38도고 기침이 나고 근육통이 있으면 이런 증상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단순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하는 거였다. 물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면 상당수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I 판사, AI 검사, AI 회계사, AI 의사 이렇게 없어진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도 그렇지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증권사, 은행 이런 거 있죠. 주로 투자자문회사 같은 경우 제가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 다음 회계사. 의사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가정의학과나, 위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는 내과의사,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직업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생기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 이제 한 6개월 전에 작년 연말에 뭐 중국에서 생겼다 하니까 그 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다요. 그럼 뭡니까? 이 마이신이라는 이 시스템에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종의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에 대한 어떤 처방이라든지 해결 방법은 다시 이 컴퓨터에 지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그러니까 추론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무수히 많은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추론하는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스펙트 하는 건 뭔가 하면 스탠퍼드 대학 뭐 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광물, 새로운 광물이죠. 새로운 광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떤 분자 성분으로 어떤 입자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별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기존의 광물에 대한 어떤 지식 베이스, 그러니까 광물학자, 지리학자에 대한 어떤 지식을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새로운 광물, 기존에 우리가 없었던 이 광물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와 가장 유사한 어떤 광물을 판별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인공신경망, 지금 흔히 말하는 뭡니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이것은 이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뭐 어디 있습니까? 82년에 뉴럴 네트워크 있고, 여기 94년 보면 뉴럴 네트워크 매트랩 어플리케이션 툴북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65년대부터 인공신경망이 탄생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진화연산, 제네틱 알고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뭐 여러 분야에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경약에서 의사 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진화연산 사용되고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입니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머신러닝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국가별로 각각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됩니다. 단어 계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있죠. 일반적인 언어, 우리 말 있죠. 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명사나 동사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명사, 사물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름답다, 뭐 추상적인 거 있죠. 뭐 덥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은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되어진 게 뭔가 하면 퍼지 논리, 퍼지 집합, 퍼지 알고리즘, 애매모호한 거 있죠. 컴퓨터는 0과 1만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중간에 0.5, 뭐 0.7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지식을 처리하는 게 퍼지 이론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발전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80년대 후에 이제 나온 게 뭐 뉴럴 네트워크 앤드 퍼지 시스템, 퍼지 싱킹,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로 애매모호한 이런 뭡니까? 우리 전자 시스템, 예를 들면 뭡니까? 그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미세먼지 있죠. 공기청정기, 뭐 이런 쪽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쪽에도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했다 할 때는 뭐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 역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1940년부터 45년부터 해가지고 그때 인공지능의 아버지 앨런 튜링부터 해가지고 쭉 가지고 전문가 시스템, 마이신, 로스펙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퍼지 집합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뭔가 하면 머신러닝 아니면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식 표현, 상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물이 미미했습니다. 아주 미미했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뭐 엄청난 건데,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마케팅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기업에서 좀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머신러닝 이쪽에는 주로 뭔가 예측입니다. 예측하고 분류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면 인공지능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망에서 나온 어떤 이론들이고, 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여러 분야.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 일부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극히 일부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딥러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된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주로 예측, 분류 쪽입니다. 분류하는 거다, 그죠? 주로 이제 예측이니까 구매 시스템이겠죠. 예를 들면 특정한 사이트,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나 아니면 월마트, 이마트, 여기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죠. 그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거나 쭉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기존의 방법과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자, 요거 이해하면 오늘 뭐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것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하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컴퓨터에 들어오면, 과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 이것을 어떤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의 프로그램 방식이나 어떤 문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데이터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 함수를, 이런 함수 fx라는 이런 함수를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스스로 이 fx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 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됩니까? 확진자 수가 처음에 쭉 증가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쫙 증가하죠. 지금 27만 명입니다. 27만 명. 그렇죠? 27만 명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처음부터 요까지, 예를 들면 한 25만 명 됐을 때까지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쫙 돌린다 그죠? 돌려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요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요 25만에서 27만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 fx 함수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합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 수가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뭐 6개월 뒤 이거를 예측하는 거죠. 아니면 중국, 아니면 한국이죠. 한국에 내가 볼 때는 코로나 그 환자 수를 보고 지금 한국과 같이 이렇게 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감소한다. 자, 이런 함수를 컴퓨터 스스로 학습해서 fx를 만들어내는 게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거는, 쉽게 말해 좀 더 복잡한 거는 딥러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역사와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러니까 대체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명확한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떻게 있습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대한 투자 데이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해가지고 3억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만들었으면 그런 우수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학습 모델을 돌려가지고 함수를 만드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주식은 30%, 뭐 아파트는 20%, 뭐 단 일시적으로 밸런싱한다 이거죠. 분散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쪽에도 응용이 될 겁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